안녕하세요. 네, 자, 식사요법 이제 과목 들어갈 거고요. 오늘 모의고사 이제 1회, 2회, 3회, 4회 이렇게 해서 제가 진행을 해 놨는데 1회별로 해서 대략 한 49, 50문제 정도씩 넣어놨어요. 그리고 식사요법 부분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1교시 과목으로 들어가서 60번까지 앞에 해당이 되는 문제가 앞쪽에서 이제 영양학하고 생화학 쪽이에요. 그 다음에 61번부터 해서 이제 15문제 정도가 또 이쪽에서 영양교육 부분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37에서 거의 40문제 정도가, 37문제 정도가 식사요법 부분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식사요법 부분이 전체 1교시 120문제가 나오게 되거든요. 우리 전체 문제가 220문항이잖아요. 220문항 중에서 1교시 문제가 영양학 쪽, 이쪽은 이제 영양학하고 그 다음에 생화학에 해당이 되는 것이 1교시 쪽으로 해서 60문항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양교육하고 식사요법하고 생리학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관련된 문제가 또 60문항이에요. 그래서 60 해서 총 120 들어가게 되는 건데, 그래서 식사요법 부분이 굉장히 비중이 크죠. 그래서 이 식사요법이고, 과거에는 영양학이든 뭐 단체급식이든 한 과목씩 꼭 어려운 시험 과목들이 있었을 때 영양학이 어려웠다, 단체급식이 어려웠다 이랬었는데, 최근에 문제 경향들은 식사요법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식사요법 문제가 다른 문제들에 비해서 오히려 문제가 조금 긴 편이에요. 긴 편이고 약간은 조금 더 생각해야 되는 문제들. 그러니까 단순 질환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질환에서 의미하는 식사요법은 무엇이지? 라는 것을 한번 고민하게끔 하는 문제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식사요법이 조금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약간 더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요법 같이 잘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실강생 분들도 앉아 계시고 인강으로 수업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인강으로 들으실 때 아직 내가 이 교재를 받아서 문제를 풀지 않으셨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문제를 풀고 오세요. 풀고 들어오셔야지 뭐 우리가 이거 1번의 답이 3번이야 4번이야 이걸 맞추자는 게 아니라, 이 문제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답이네? 이렇게 고민해 보는 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는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풀고 들어오셔야 돼요. 자, 제가 그리고 보충 프린트도 제가 같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요점 정리 드렸던 부분하고 같이 양쪽을 정리하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은 그러면은 제가 드렸던 프린트가 이런 의미였구나, 굉장히 요점이 잘 되어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보시면은 영양관리 과정 중 영양 판정에서 판결된 영양 문제, 원인, 그 다음에 관련된 증상 및 징후 등을 고려해서 기재하는 단계는? 하고 물었잖아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첫 번째로 고민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첫 번째 단어가 영양관리 과정이라는 그 용어 자체를 기억해 놓으세요. 영양관리 과정이라는 용어 자체. 그리고 제가 식사요법 개요에서 프린트 나눠드렸던 거 첫 번째 페이지 봐보세요. 프린트 보시면은 식사요법 개요 파트에서 제가 이렇게 맨 앞줄에 써놨죠. 영양관리 과정, 병인식, 영양공급 방법, 식품교환법의 활용. 이게 각각 한 문제씩이에요. 그래서 영양관리 과정에서 한 문제, 병인식에서 한 문제, 영양공급 방법에서 한 문제, 식품교환법에서 한 문제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바로 아래 보시면은 제가 영양관리 과정, 그래서 Nutritional Care Process, NCP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영양관리 과정이에요. 그래서 환자가 병원에 들어왔었을 때 이 환자가 어떤 상태인지를 빨리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다 하기 위한 과정을 만들어 놓은 것을 영양관리 과정이라고 하고요. 단계 순서 알아놓으셔야 돼요. 계속 기출로 나옵니다. 순서가 옳게 연결된 것은 이건 어디에 해당이 되는 단계인가 이런 식으로 꼭 물어요. 그래서 1단계는 환자의 영양 판정 단계예요. 그래서 환자가 과거에 어떤 병을 앓았는지, 현재 몸 상태는 어떠한지, 현재 여러 가지 피검사, 소변검사,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어떤지, 식사 섭취 상태는 어떠했는지, 이 사람을 봤더니 지금 부종 상태가 굉장히 심해, 사람이 힘이 없어, 이런 것들을 임상조사로 볼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이 환자 상태가 어떻다라고 보는 것이 판정 단계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이 환자는 양호해, 이 사람 굉장히 심각한데? 라고 진단을 내려주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가. 그래서 이때 바로 이 사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problem, 이 사람의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에티올로지, 이 사람의 증후가 최근에 몸무게가 5kg가 빠졌대, 부종 상태가 굉장히 심하대, 이런 증후
PES로 나타나는 걸 S라고 해요. PES. 그래서 섭취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임상 부분에서 식행동 부분에서 이렇게 찾아내는 것을 진단이라고 해요. 이건 영양사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이 사람한테 어떻게 교육을 해줘야 되겠다. 이 사람한테 어떤 식사를 줘야 되겠다. 이 사람은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정신과적 상담이 필요한 것 같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같이 의논을 하는 것을 영양중재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의 현재 상태가 이제 한 달 뒤에 봅시다. 2달 뒤에 봅시다.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의 상태가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알아보는 것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요. 많이 좋아진 것 같아. 그럼 약물을 좀 줄이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이 사람은 이렇게 해주자. 라고 하는 것을 모니터링 평가 순서 알아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영양 판정, 영양 진단, 영양 중재, 모니터링 및 평가 순서 알아놓기. 자, 됐죠? 그럼 1번 문제 봐보세요. 다시 이제 이걸 보시고 문제를 보시면은 영양관리 과정에서 영양 판정에서 판결된 문제, 원인, 증상, 그래서 프로블럼에서의 P, 원인에서의 E, 증상이나 징후에서의 S를 고려하는 단계는 바로 영양 중재 과정이었네 라고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외우는 게 아니에요. 영양 중재다 라고, 영양 중재가 아니죠. 여러분 뭐예요? 영양 진단이다 라고 해서 두 번째 단계에 바로 진단문의 형태로 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번의 답은 3번 이렇게 진단 과정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 이번 환자의 영양 검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고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 정확한 영양 판정이 가능하다. 특수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장기간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영양 검색이라는 것은 환자가 들어왔었을 때 24시간, 늦어도 48시간 내에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영양 불량 위험이 있는 환자를 빨리 찾아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5번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양 검색이라는 거는. 자, 그 다음 3번 문제 보시면은 소화기계 수술 직후 수분 공급을 주 목적으로 제공하는 음식은? 하고 물었어요. 여러분들 1페이지 프린트 계속 첫 번째 시간에 조금 정신없어도 프린트랑 왔다 갔다 할게요. 프린트 두 번째 가보세요. 두 번째 보시면은 병인식의 종류라고 제가 정리해놨죠. 병인식의 종류를 보시면은 일반 병인식, 특별 병인식, 검사식 이렇게 있어요. 자, 일반 병인식 중에서 전신 마취를 했어. 그래서 우리 전신 마취하고 난 다음에 환자가 가스 나오는지 기다리잖아요. 가스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음식이 들어올 준비가 되어 있어. 이제 나 장 움직이기 시작해 이거거든요. 그때 이제 맨 처음 시작하는 것이 맑은 유동식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상태가 좋아지면 미음이라고 말하는 전유동식으로 가요. 그리고 이제 하루 정도 지나고 나서 이 사람 죽 먹어도 될 것 같아. 그걸 연식이라고 해요. 이 사람 약간 진밥 먹어도 될 것 같아. 경식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먹어도 큰 문제 없네. 상식이라고 해요.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소화기계 수술 직후. 자,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은 지금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맑은 유동식은 거의 물이 목적이에요. 우리가 수분이 없으면은 사람이 죽잖아요. 수분을 20% 잃으면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수분을 주 목적으로 하는 거고, 회복에 따라서 이제 미음, 굉장히 묽게 해서 위쪽에 국물만 주는 전유동식.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두 개를 유동식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주 목적은 수분의 목적이에요. 수분. 그래서 이 사람이 장이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수분의 목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식, 그 다음에 진밥에 해당이 되는 경식, 그 다음에 일반식이라고도 말하는 상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단계는 수분이 주 목적이다라고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그럼 봐보세요, 여러분들. 푸딩, 미음, 우유, 보리차, 토마토 주스 중에서 그냥 수분 자체가 목적인 건 뭐겠어요? 보리차겠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5번에 보시면 토마토 주스 있는데 이것도 하나 기억해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토마토 종류라든지 오렌지 종류에 해당이 되는 것은 pH 3 정도에 해당이 되는 굉장히 산성이 높은 음식들이에요. 그래서 환자들한테는 속이 좀 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한테는 다소 피하는 주스가 바로 토마토 주스나 오렌지 주스라는 거. 이거 pH가 낮아서 산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미음 같은 경우에는 전유동식, 우유도 전유동식 정도에서부터 줄 수 있어요. 다음 4번 봐보세요. 자, 식품교환표 문제죠. 식품교환표를 이용해서 식단을 작성하려고 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자, 식품교환표 문제를 보기 위해 5번 문제를 먼저 봐볼까요, 여러분들?
5번 문제를 보시면은 임상검사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검사식. 아까 여기 1페이지의 두 번째 병인식의 종류 다시 보시면은 병인식의 종류에서 일반 병인식, 특별 병인식, 검사식 있었고요. 특별 병인식은 이 환자가 당뇨 환자야. 이 환자가 고혈압 환자야. 이 환자가 심장수술 환자야. 그럼 식사가 다 다르겠죠. 6명이 앉아 있더라도. 너는 뭐 줬어? 나는 뭐 줬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환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특별병인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질환에 따라서. 근데 이 검사식이라는 것은 영양 공급의 목적이 아니라 임상 진단을 알아보기 위해서 주는 식사예요. 그래서 하나 체크해 놓으세요. 레닌 검사는 여러분들 거기 써 놓으세요. 프린트물에다가 레닌 검사는 고혈압을 알아보는 검사예요. 고혈압. 5번 하이드록시 인돌 아세틱 엑시드 검사는 암 검사예요. 암. 세로토닌을 통한 암 검사고요. 당 내응력 검사는 인슐린 반응 검사예요. 그래서 당뇨를 알아보는 거고요. 지방변 검사라는 것은 소화흡수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예요. 소화흡수 능력. 고칼슘 검사라고 하는 것은 신장결석을 알아보는 검사예요. 신장결석. 그 다음에 갈색 세포층 검사라고 있는데 이거는 에너지 대사 검사예요. 에너지 대사. 갈색 세포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낸다. 이런 거 영양학에서 배우셨죠? 자, 그럼 봐보세요. 5번 문제를 보시면은 임상검사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검사식 중에서 신장결석 환자의 이 사람이 결석을 더 많이 만드는 사람인지 조금 만드는 사람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주는 검사식은 어느 것이 해당이 될까요? 400mg 칼슘 검사식 해당이 되겠죠. 5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넘겨보세요. 그 프린트물로 넘겨보시면은 이거 식품 교환표 제가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빈칸은 여러분들이 책 보시고 채우셔야 돼요. 대표적인 식품들도. 그래서 식품 교환군표가 이렇게 나눴죠. 곡류군, 어육류군, 채소군, 지방군, 우유군, 과일군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우리가 영양소 중에서 에너지를 내는 게 3가지잖아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래서 대략적으로 1교환 단위씩 먹으면은 곡류군은 당이 23이 들어있고 단백질이 2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당하고 단백질은 1g당 4칼로리니까 25 곱하기 4 하면 100칼로리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먹으면 대략 100칼로리가 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표를 식품 교환표라고 해요. 자, 이랬을 때 식품 교환표를 이용해서 4번 문제 봐보세요. 식품 교환표를 이용해서 식단을 작성하려고 한다. 그 순서가 옳게 연결된 것은? 라고 물었잖아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 표 봐보세요. 표 보시면은 먼저 당질 부분을 봐보세요. 당질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이 채소, 우유, 과일 쪽이 당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채소, 우유, 과일이 먼저 결정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곡류를 결정을 해요. 곡류군이 결정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육류군을 결정을 해요. 어육류군이 결정이 되고 나면 지방군을 결정을 해요. 그 프린트물 제일 밑에 제가 써놨죠. 그 프린트 밑에 박스 보시면은 결정 순서 써놨잖아요. 그래서 채소, 우유, 과일을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에 곡류를 결정하고 어육류를 결정하고 지방을 결정한다 라고 해놨잖아요. 이것도 물어봐요. 순서도. 그래서 4번의 답은 3번 이렇게 되셔야 되겠죠. 순서. 자, 이건 간단하게 오히려 간단하게 나온 문제고요. 자, 6번 문제 봐보세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식품교환표 문제예요. 다음에 식품교환 단위수 배분표에 따라서 계획된 식단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잖아요. 자, 곡류군 2, 그 다음에 저지방, 중지방 1, 그 다음에 채소군 2, 지방군 1, 과일군 1이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식품을 보고 딱 이거 어느 군에 들어가는데 이걸 알아야지 식품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양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서 제가 빈칸으로 만들어 놨는데 곡류군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쌀의 경우에는 1교환 단위가 30g이에요. 근데 이게 곡류에 해당이 되는 게 뭐 흰쌀, 현미쌀, 보리쌀, 찹쌀, 불문, 기장, 조 상관없어요. 곡류에 해당이 되는 것은 1교환 단위가 전부 다 30g로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게 밥이 되었네 라고 하게 되면은 70g으로 해서 3분의 1이죠. 3분의 1. 우리가 햇반 하나가 210g이거든요. 그래서 3분의 1 공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봐보세요. 그럼 이걸 보시면은 여러분 꼭 찾아보셔야 돼요. 그럼 보리밥 1번부터 보시면은 백미하고 보리 섞어버려요. 그냥 곡류니까. 60g이면은 그 곡류군 2교환 단위 된 거 맞죠? 여기서는. 맞지? 30g이 1교환 단위니까 60g이면 2교환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곡류군 2 채웠죠. 끝났네, 곡류군은. 그 다음에 소고기 구이에서 등심을 구웠대요. 순두부국을 끓였대요. 근데 이게
우리가 어육류군에서 육류에 해당이 되는 것은 40g이 일교환 단위고요. 그 다음에 생선에 해당이 되는 것은 50g 일교환 단위예요. 그러면은 등심 일교환 단위 맞네. 근데 여러분 등심 안심은 마블링이 되어 있죠. 기름이 박혀 있잖아요. 그래서 등심 안심은 중지방이에요. 그럼 중지방 하나 끝났네. 순두부 100g은 맞는데 순두부도 중지방이에요. 우리가 두부 종류는 전부 다 중지방이거든요. 그래서 틀렸어요. 얘가 나머지 거 나박김치 같은 경우에는 채소군 1에 해당이 되는 건데 채소군도 이교환 단위인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중지방 어육류군을 우선으로 해서 한번 봐보세요. 그 다음에 흰밥에서 봤더니 백미 60g. 자, 30g이 일교환 단위니까 60g이 되면 이교환 단위 맞아요. 그 다음에 달걀찜 55g 그랬는데 달걀에도 여러분들 단백질도 들어있고 지방도 들어있잖아요. 달걀도 중지방이에요. 그래서 중지방 1 끝났어요. 근데 두부 부침으로 해서 두부가 또 들어가 있네. 그죠? 그래서 중지방이 2개 들어있어서 얘도 아니에요. 답이. 그 다음에 3번 봐보세요. 닭죽에서 백미 60g에서 보시면은 바로 여기에서 이제 공육은 이교환 단위가 되는 거고요. 닭가슴살 40g 그랬잖아요. 닭가슴살은 살코기예요. 살코기면 저지방으로 들어가요. 저지방이니까 바로 저지방 일교환 단위가 되는 거고요. 흰살 생선은 저지방으로 들어가는데 붉은살 생선에 해당이 되는 고등어, 꽁치, 이면수, 삼치 이런 것들은 중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생선류는 아까 제가 50g 일교환 단위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바로 이제 중지방 일교환 단위가 되는 거고요. 채소 종류들은 웬만하면 다 70g 일교환 단위예요. 무 70g이 들어갔으니까 채소 일교환 단위, 배추김치 50g 채소군 일교환 단위, 과일에서 단감 50g 일교환 단위에서 답이 이게 돼요. 그럼 지방이 안 들었잖아요. 이럴 수 있잖아요. 지방은 이거보다는 그냥 양념에서 조금 들어갔네 하고 무시하셔도 돼요. 그래서 중요 포인트는 바로 저지방, 중지방을 먼저 구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답이 3번을 찾아주셔야 돼요. 4번도 봤더니 보니까 고등어가 중지방 있죠. 그래서 중지방 일교환 단위만 들어가 있고요. 명란젓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지방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봤더니 감자채 볶음에서 그러면은 젓갈 명란젓 저지방으로 들어가는 거 맞아요, 여러분들. 그럼 저지방 1, 중지방 1은 맞는데 감자채 볶음에서 감자 140g이면은 얘가 공육은 일교환 단위거든요. 근데 저 앞쪽에서 백미 50에 콩 10이 또 공류가 이교환 단위가 들어가 있잖아요. 공류가 너무 많아요. 그죠? 일교환 단위가 더 늘어버렸기 때문에 얘 때문에 틀린 거예요. 공류가 너무 많아서. 5번 같은 경우에는 백미하고 기장 섞어서 60g이니까 공육은 이교환 단위 맞아요. 조기찜에서 조기는 흰살 생선이니까 저지방 1이에요. 근데 쭉 보니까 중지방이 없네. 그죠? 도토리묵 또 공유군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맞게 되어 있는 것은 답은 3번이구나.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려면은 바로 식품 교환표를 알아야 돼요. 얘가 어디에 들어가 있고 어떤 식품이 대표적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뭔지.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게 되면은 자, 첫 번째 시간이니까 제가 얘기해요. 공유군, 예를 들어서 어육류군, 그다음에 채소군, 지방군, 그 다음에 우유군, 그 다음에 과일군 이렇게 있었을 때 특히 이제 지금처럼 어육류군을 시험 문제로 잘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육류군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단백질 함량이 888로 똑같아요. 그래서 저지방, 중지방, 고지방으로 해서 똑같은데 바로 지방 함량에 따라서 지방 함량이 2, 5, 8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지방 어육류군, 중지방 어육류군, 고지방 어육류군 이렇게 나눠요. 그랬을 때 여기에 바로 저지방에 들어가는 것은 조기, 병어, 뭐 이러한 흰살 생선. 그 다음에 참치하고 연어는 저지방 고단백이에요. 그래서 참치, 연어는 붉은 살이에도 얘네들은 저지방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그래서 생선류에 해당이 되는 것은 50g이 일교환 단위고요. 그 다음에 아까 닭가슴살, 껍질을 제거한 살코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들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육류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40g이 일교환 단위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중지방 쪽도 잘 물어보게 되는데 중지방은 아까 마블링 되어 있던 것들 있잖아요. 등심, 안심, 그 다음에 뒷다리 자체를 훈연한 햄 이러한 것들도 여기 중지방에 들어가고요. 특히 달걀, 두부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중지방에 들어가서 중지방을 잘 물어봐요. 그래서 중지방 이쪽에 있다라는 거고요. 고지방에는 들어가는 것이 여기는 소세지. 소세지는 지방을 더 넣어서 가공을 한 거예요. 소세지는 고지방에 들어가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삼겹살이라든지 베이컨.
이라든지 갈비 이렇게 기름기 많은 것들은 바로 고지방으로 들어가고 껍질을 갖고 있는 닭고기 있잖아요. 껍질 닭고기 같은 경우에도 고지방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어육육은 잘 구별을 하세요. 채소군은 웬만한 것들은 다 70g에 해당이 되는 것이 일교환 단위로 들어간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지방이 아니라 목축량에서 70g 기억하시고요. 지방분에 해당이 되는 것은 지방 5g에 해당이 돼서 5, 9, 45가 되는 건데 여기는 기름, 우리가 식물성 기름에 해당이 되는 것은 5g 1티스푼, 5ml에 해당이 되는 1티스푼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참기름 1티스푼, 들기름 1티스푼, 식용유 1티스푼 이렇게 나오면은 아, 일교환 단위를 말하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그 다음 우유군도 종종 나오는데 우유군도 얘가 저지방이냐 중지방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일반 우유냐 저지방 우유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당 같은 경우에 일반 우유 같은 경우에 바로 이제 당 10, 단백질 6, 지방 7 그렇게 되면 일반 우유는 125칼로리란 열량이 나오는 거지만은 저지방 우유 같은 경우에는 당 10, 단백질 6, 지방 2 그래서 열량이 8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는 거. 그래서 이거 식품교환표 제가 지금 우리 수업이 이론 수업이 아니에요. 모의고사 수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러면은 교환표 반드시 꺼내놓고 나서 다시 외우셔야 돼요. 포인트를 잡으시면서 아 각각의 목축량을 알아야 되는 거구나. 얘가 어디에 들어갔는지를 파악해야 되는구나. 여기에 해당이 되는 그람수가 얼마구나. 이걸 파악해야지 이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다음 볼게요. 그래서 6번까지가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게 1장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영양관리 과정을 물었네. 그 다음에 병인식을 물었구나. 그 다음에 식품교환표에 대해서 물어봤다. 이런 내용들 아시겠죠? 다음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CT 오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라고 물었죠. MCT 오일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방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지방산 얘기를 했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성지방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글리세롤에 지방산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결합이 되어 있어요. 이랬을 때 여기 붙어 있는 이 떨어져 있는 이걸 결합되어 있는 이 지방산을 봤더니 대부분의 것들은 14의 0의 형태, 16의 형의 형태, 18의 0의 형태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탄소가 14개짜리, 16개짜리, 18개짜리란 뜻이에요. 얘가 미리스트산, 얘가 팔미트산, 얘가 스테아르산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14개, 16개, 18개 해당이 되는 것들을 긴사슬 지방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탄소 고리수가 많은 것들을. 긴사슬 지방산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반면에 이 탄소의 개수가 6개, 8개, 10개 이렇게 8개, 10개짜리 카프로, 카프릴, 카프르 산에 해당이 되는 8개짜리, 10개짜리를 상대적으로 16개, 18개에 비해서 탄소고리가 8개, 10개로 절반이잖아요. 그래서 중세, 중간 사슬 지방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탄소 개수가 절반에 해당이 되는 것들을. 그래서 미디움 체인 트리글리세라이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간 사슬 지방산을 가지고 있는 것들. 자, 이러한 것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데 지방의 가수분해와 흡수가 잘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긴사슬 지방산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우리 몸에서 소화흡수가 되려면은 여러분들 바로 이제 대부분 우리 몸에서 소화흡수가 됐었을 때는 모노글리세라이드 형태와 두 개의 유리지방산으로 쪼개져서 장으로 이제 흡수가 되는 형태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몸에서 장벽에서. 맞죠? 모노글리세라이드와 두 개의 유리지방산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것들이 이렇게 쪼개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담즙산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췌장에서 분비가 돼야 되는 췌장에서의 리파제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간에서 생성이 됐다가 담낭에 농축이 되어 있었던 담즙산의 도움이 필요하고 췌장 리파제가 도움을 필요로 해야 이것들을 받아야지 긴사슬 지방산들은 이렇게 쪼개지면서 우리 몸의 장에서 흡수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흡수가 된 다음에도 얘네들은 림프관을 통해서 심장을 통해서 혈액을 통해서 간으로 들어오는데 한참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간 상태도 안 좋고 췌장 상태도 안 좋아서 나는 바로 에너지로 쓰일 것이 필요해 라고 할 때 바로 중간사슬 지방산을 먹는 거예요. 중간사슬 지방산은 담즙산의 도움도 그다지 필요 없어요. 얘는 췌장 리파제의 도움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얘는 당이나 아미노산처럼 바로 흡수가 돼서 간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를 낼 수 있어요. 그걸 중간사슬 지방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사슬 지방산의 특징은 바로 1번이고요. 췌장 질환자와 담낭 질환자는 사용을 제한한다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고요. 이것들은 바로 우리 몸에서 축적이 되는 대사보다는 에너지로 쓰이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체내 에너지 이용률이 높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들을 에너지로 써버리면 나머지 것들이 남아서 비만자에게 비만으로도 축적이 돼 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비만자에게 많이 사용하면 안 돼요. 탄소 14개, 18개가 아니라 보통 8개, 10개짜리를 중간사슬 지방산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8개짜리, 10개짜리를. 답은 1번이고요.